68세 강정숙 씨는 남편이 남긴 거대한 재산을 지키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이놈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모든 희망을 접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피해 심판을 받을 피고인이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비밀 유언장에는 놀라운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강정숙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정숙입니다. 올해 68세죠. 남편 김철수 씨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렸습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덕분에 넉넉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상가 건물 하나와 은행 예금만 해도 수십억 원.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우리 아들 호섭이를 위한 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들 호섭이는 42세입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서연이는 39세로 예쁘고 똑똑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더군요. 호섭이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서연이도 고생 많다. 서연이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 남편의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호섭이와 서연이가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세금이 많이 오른다더라고요. 그러게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처음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호섭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아들아? 상가 건물 명의를 제 명의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세금 절약할 수 있어요. 순간 남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 호섭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혼자 관리하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에휴, 답답하네요. 호섭이는 그날 일찍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변한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호섭이와 서연이가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특별히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한우 1등급이랑 전복,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삼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과한 친절이었거든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서연이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부동산 세금이 엄청 오른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상속세만 해도 50%가 넘어요.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호섭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서연이가 계산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상가 건물이 시가 30억 정도 되잖아요. 상속세만 15억이에요. 15억? 네, 그런데 지금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숫자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계산기 두드리는 손가락이 너무 빨라 보였어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호섭이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편 얘기를 꺼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금으로 돈 날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게다가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임대료 받는 것도 건물 관리하는 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임차인들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시면 언제 하세요? 호섭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서류 준비할 수 있어요. 저희 아는 변호사도 있고요. 벌써 변호사까지? 네, 미리 알아봤어요. 어머니 위해서요. 그때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님도 작년에 똑같이 하셨는데 세금 5억 절약했다더라고요. 정말? 네, 후회 안 한다고 하셨어요. 둘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일 리 있겠어요? 당연히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할 거고 어머니께는 필요한 돈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차례나 지내고. 어머니. 호섭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서연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내요.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이 차가워 보였어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얘기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세금 걱정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남편이 무슨 걱정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내일 서류 가져올까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점점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때 호섭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세금도 절약하고 관리도 편해지는데. 서연이가 다시 말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 하지만 그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걸까? 정말 내 걱정에서 나온 말일까? 남편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이 왜 이제야 생각나는 건지.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말이죠. 그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호섭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호섭아. 갑자기 웬일이야? 어제 얘기한 거 결정하셨어요? 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아직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급할 일은 아니잖아. 급하지 않다고요? 어머니, 세금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는 무슨,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 맞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아, 너희 둘이 왜 이렇게 서둘러? 서연이가 호섭이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위해서? 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해요? 호섭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섭아, 왜 그래?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그렇죠. 이런 호섭이는 처음 봤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아들아, 진정해.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자. 앉아서 뭘 얘기해요? 어머니는 맨날 생각해본다.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서연이가 호섭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호섭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명의 이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들아, 왜 이렇게 다그치니? 다그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 중요한 문제라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해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호섭아, 아니면 저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진심 알아주세요. 정말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언제 너희를 의심했다고 그래? 그럼 왜 안 해주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 내 재산인데. 순간 호섭이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라고요? 당연히 내 재산이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그 재산을 모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내 거야.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뭐라고? 이기적이라고요. 자식 생각은 안 하고 혼자만 생각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호섭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사실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욕심이라고? 네, 욕심이요. 나중에 세금 내는 것도 결국 저희 몫이잖아요. 그제야 본심이 나왔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 거구나. 당연하죠. 15억을 그냥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네.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효도도 걱정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호섭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뭘 하긴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라고? 네. 어머니가 지금까지 혼자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저희 차례 아닌가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희 차례라고? 네. 저희가 모실 테니까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죠.
며느리 서연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한패가 되어서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정말 실망이다. 실망은 저희가 해야 할 말 아닌가요? 뭐, 어머니가 더 실망스러워요. 그때였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어머니는 처음 봐요. 참다 참다 폭발했어요. 야, 이놈아. 뭐가 이놈이에요? 사실 말하는 것 뿐인데. 내가 지금 어미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미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이렇게 대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호섭이가 제 뺨을 때렸어요.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어머니, 서연이가 놀라는 척했지만 그 눈에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만족스러운 듯한. 호섭아, 너가 나한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사과하는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호섭이가 서연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가자, 서연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뺨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친구 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때린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최윤호 변호사님은 올해 72세로 남편과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강정숙입니다. 아, 정숙 씨.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사무실로 오시죠. 9시에 올 수 있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최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처음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어미를 때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명의 이전 압박부터 폭행까지. 정말 호섭이가 그랬다고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최 변호사님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했어요. 네. 철수 씨가, 김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최 변호사님이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만약 호섭이가 어머니께 폭력을 쓰거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직접 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아내 정숙에게.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어요. 호섭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막지 못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님이 물티슈를 건네주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사실 호섭이가 대학생 때부터 이상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죠. 서연이와 결혼한 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비밀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비밀 유언장이요? 네, 따로 만든 유언장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아들 김호섭이 아내 강정숙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즉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모든 재산은 아내 강정숙에게 귀속되며 김호섭은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요? 네, 철수 씨가 직접 쓰신 거예요. 공증도 받아뒀고요. 그럼 호섭이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경고가 이해됐어요. 조심해야 해요라고 했던 그 말이. 변호사님, 남편이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3년 전쯤부터요. 호섭 씨가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네, 철수 씨가 말하길 호섭이 눈빛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호섭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지켜야 해요. 당신이 평생 고생한 걸 내가 다 알아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예요. 또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요? 먼저 상해 진단서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요. 증거요?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요. 녹음이라든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제 핸드폰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거든요. 아, 녹음이 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호섭이가 소리 지르는 것부터 폭행하는 순간까지 모두요. 이거면 충분해요? 완벽해요. 이제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 요함이라고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최 변호사님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어요. 재산 관련 모든 논의를 중단한다고요. 그럼 호섭이가 더 화낼 텐데. 그래야 해요. 더 이상 당해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최 변호사님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 철수 씨가 왜 이런 유언장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할 순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끊으세요. 네. 호섭 씨에게 매달 보내는 용돈, 카드비 다 끊으세요. 생각해보니 호섭이는 결혼 후 줄곧 제가 지원해줬어요. 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서연이의 쇼핑비까지. 정말 다 끊어야 하나요? 네,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어요. 다음 날 호섭이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호섭이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계속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뭐가? 내용 증명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요? 읽어봤으면 알 텐데. 재산론의 중단이 뭐예요? 어머니가 미치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친 건 너야. 뭐라고요? 어미 뺨 때리는 놈이 정상이냐? 그건 제가 실수한 거고. 실수? 웃음이 나왔어요. 어미한테 손드는 게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입으로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예전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죠. 뭘 원하니?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남편이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평소에는 정말 어머니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어머니, 저희가 정말 사과드릴게요. 무릎 꿇고라도. 이미 늦었어. 어머니,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서연이에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1시간 넘게 그러더군요. 옆집에서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웠을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호섭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카드가 안 돼요. 당연하지. 왜 정지시키셨어요? 내 카드인데 왜 내가 써? 그동안 계속 썼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들려? 정말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벌어서 써. 어머니,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놈한테 왜 돈을 줘야 하니? 도리가 뭐예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어미를 때려도 되나?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후회하실 거예요. 누가 후회할지 두고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최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돈줄을 끊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 얘기?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말로요. 진짜 사과? 네, 무릎 꿇고라도 용서 구할게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더군요. 둘 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진짜 반성하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재산 얘기는 안 할 거야? 네, 절대 안 할게요. 카드나 생활비도 달라고 안 할 거고? 네. 그런데 호섭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대답해. 네. 대답이 너무 늦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때 서연이가 실수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아, 그게 아니라. 살려면 일해.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살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또 돈 얘기네요. 결국 돈 얘기구나. 어머니, 나가. 어머니, 잠깐만요. 호섭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네.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또 본색이 나오네요. 그럼 너는 어미한테 손 들어도 되고, 그건 사과도 가짜였구나. 진짜 사과했잖아요. 무릎 꿇는다고 사과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음으로 해. 마음으로 했어요. 거짓말. 어머니, 정말. 서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네,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먼저 양보해 주셔야죠.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양보해? 네, 어머니가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은 맞아도 되나? 그건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두 사람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봅시다. 문을 닫고 나서 최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상속권 박탈 소송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접수하겠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호섭이와 서연이의 진짜 지옥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뭐야? 어머니, 카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무슨 카드? 백화점에서 카드가 막혔어요.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그제야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내 카드 쓸 이유가 있나? 그동안 계속 썼잖아요. 그때는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지. 어머니, 이제 본색 다 봤으니까 끝이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왜 안 되는데?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체면? 네. 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결국 체면 걱정이네요. 그럼 내 돈으로 써. 제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참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호섭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호섭이에요. 뭐야?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무슨 일? 부장님이 저를 팀장에서 해임시켰어요. 왜? 그게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때문이라고? 네, 부장님이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김 부장님이요. 아, 김 부장.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남편의 인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알겠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직장 생활이 망가져요.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어머니, 어미 때린 놈이 무슨 팀장을 해? 그건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해. 했어요. 아니야. 안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장님 감사해요. 뭐요? 철수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호섭이 그 자식 정말 철면피더군요. 어머니 때리고도 버젓이 다니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그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호섭이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고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 관리비 좀 내주세요. 호섭이가 울상이 되어서 말했어요. 왜 내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내가 내.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어머니, 3개월치가 밀렸어요. 연체료까지 300만 원이에요. 그래. 관리소에서 강제 퇴거시킨다고 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 어머니, 작은 집으로 이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못 살 집에 왜 살아? 정말 절망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서연이가 다니던 피부과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시술비가 밀렸다고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뭘 도와줘?
피부가 시술비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네, 그동안 받았던 시술비가. 그걸 왜 내가 내? 어머니께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작년에. 증거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내줘. 어머니, 제발요. 병원에서 고소하겠다고 해요. 그럼 고소당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돈 아니잖아. 정말 처절하게 울더군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2달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뭐 하러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로요. 문을 열어줬는데 정말 놀랐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호섭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서연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호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힘들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왜? 관리비, 대출 이자 다 밀렸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싫어. 어머니, 왜 도와줘야 하는데?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무슨, 그냥 벌 받는 거야.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일해서 벌어.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요. 그럼 더 열심히 해. 호섭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그럼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왜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사과했잖아요. 입으로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나가.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 결국 두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은 어미를 때리지 않아. 문을 닫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마지막은 법정에서 결정날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밖을 내다보니 호섭이가 혼자 서 있더군요. 비에 완전히 젖은 채로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지친 것 같았거든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고맙습니다. 수건을 건네줬어요. 왜 왔어?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마지막? 네. 호섭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니를 때린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그래, 용서받을 수 없지. 하지만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도 뺏기고 차도 압류당했어요. 알고 있어. 서연이도 떠났어요. 언제? 일주일 전에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돈 없는 호섭이와 같이 있을 리가 없죠. 어머니, 저 정말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됐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왜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아직도 돈 생각만 하고 있잖아. 호섭이가 멈칫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럼 내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냥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용서하면? 대답을 못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뭘 원하는 거야? 어머니, 돈이지? 맞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역시. 하지만 어머니, 정말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면 뭘 해도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또 그 소리네요. 아들이면 어미를 때려도 돼? 그건 정말 죄송해요.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마음으로 해. 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안 하고 있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화내고 있잖아. 호섭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봐, 또 그렇게 하지. 어머니, 저 정말. 너는 변하지 않았어. 변했어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보여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야. 호섭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조건을 주세요. 조건? 네, 제가 뭘 하면 용서해 주실 건지. 조건은 없어. 왜요?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조건 안 따져. 하지만 너는 아직도 거래하려고 하네. 거래가 아니라. 그럼 뭐야?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서랍에서 소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상속권 박탈 소장. 뭐라고요? 내일 법원에 접수할 거야.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피고인이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미를 때리지 않아. 한 번 실수했다고. 실수가 아니야. 본성이야. 어머니, 호섭이가 소장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거 주세요. 안 돼. 제발요. 이미 복사해 둔 게 여러 장 있어.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저버린 거야. 언제요? 내 뺨 때렸을 때. 호섭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살라고요? 이래서 벌어먹어. 빚을 언제 다 갚아요? 천천히 갚아. 그럼 평생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호섭이가 한참 울더니 일어났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돼. 어머니, 나가. 정말 마지막이에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결국 호섭이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내일 접수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이 걱정했던 모든 게
다음 날부터 법정에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10시 서울중앙지법 301호 법정이었어요. 최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섰는데 이미 호섭이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연 씨는 안 왔네요? 최 변호사님이 물어봤어요. 이혼했으니까 올 리가 없죠. 호섭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셨습니다. 착석하십시오. 2024 고합 1247 상속권 박탈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원고 측 변호사,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명백한 존속 폭행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 9월 15일 피고 김호섭은 원고 강정숙 씨에게 재산 명의 이전을 강요하던 중 원고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군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네요. 안면부 타박상 2주? 네, 맞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폭행 당시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재생해 보십시오. 법정에 호섭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런 이기적인 어머니는 처음 봐요. 어미가 자식을 이렇게 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짝 하는 소리.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호섭이를 보시더군요. 피고인, 이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때린 것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어머니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시더군요. 원고 측 유언장도 제출되어 있네요. 네, 피상 속인 김철수 씨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최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 김호섭이 아내 강정숙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즉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2021년 8월 15일입니다. 3년 전이군요. 공증도 받았나요? 네, 정식으로 공증받았습니다. 판사님이 호섭이를 다시 보셨어요. 피고인,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릅니까? 호섭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피고인,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재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 명의를 바꿔주실 건지,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시더군요. 원고,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강정숙 씨, 아들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에는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재산 얘기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금 절약한다며 명의를 바꾸자고 했어요. 매번 찾아올 때마다 그날 왜 때렸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거절하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계속 돈 얘기만 했거든요. 지금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반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돈 얘기만 했거든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호섭이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머니를 때린 것, 재산을 노린 것.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에게? 네. 호섭이가 저를 보더군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상속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결국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호섭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피고인, 상속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는데. 그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이 없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고 김호섭의 상속권 박탈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아버지의 유언과 폭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고는 모든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호섭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이제 끝났어요. 네, 정말 끝났네요. 하늘이 맑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였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정리됐어요. 상가 건물, 은행 예금, 모든 것이요. 그날 오후 최 변호사님이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정숙 씨, 축하드려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기부를 생각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님이 놀라셨어요. 기부요? 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좋은 일에 써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우리 동네 아동센터요. 거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10억 정도? 10억이요? 네, 그 정도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철수 씨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부인께서 행복해 하시는 게 제일 원하셨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아동센터에 다녀왔어요. 센터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10억을 기부해 주신다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요. 아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깨끗한 눈으로 저를 보는 아이들. 할머니, 고마워요. 한 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도 가족 있어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보니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오늘 좋은 일 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죠?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호섭이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뭐야? 어머니, 저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알고 있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그래, 일은 하는구나. 하루에 12시간씩 해도 빚 이자도 못 갚아요. 천천히 갚아. 평생 갚아야 해요. 그럼 평생 갚아. 어머니,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응. 왜요? 아직도 몰라.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너는 아직도 뭔가 해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럼 뭐예요? 진짜 반성은 조건이 없어. 어머니, 저 정말. 그만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뭐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호섭이한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웃음이 나왔어요. 왜? 다른 남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너도 호섭이랑 똑같아. 뭐가요?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은 무슨. 돈 사랑하지. 서연이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6개월 후 아동센터 개원식이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지어졌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예쁜 건물이에요. 할머니가 천사예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인사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세요? 할머니도 사랑받고 싶어서. 저희가 할머니 사랑해 드릴게요.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편안해진 것 같았고요. 나 참 잘했다.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남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여보, 이제 나답게 살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이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할게.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가끔 호섭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어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준 그 사랑.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하늘 아래 처음으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숙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